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령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매달 하고 있는 월간 독서 결산입니다. 벌써 8월 결산 영상을 찍을 때가 됐는데요. 이제 여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머리를 잘라봤습니다. 제가 사실 단발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단발이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여름 동안 진짜 참고 견디다가 확 잘랐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러면 새로운 머리, 새로운 마음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월은 총 8권의 책을 읽었고요. 읽은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책입니다. 삶을 견디는 기쁨, 헤르만 헤세의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은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체이나 책방에 갔을 때 구매한 책입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헤르만 헤세의 시집을 봤는데 나하고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산문집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참고로 저는 고전을 잘 안 읽기 때문에 데미안이나 시다르타는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언젠간 읽을 책 목록 안에는 들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헤르만 헤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가님 소개를 잠깐 읽어보자면 독일 남부 비르텐베르트주의 소도시 칼프에서 개신교 목사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마을보론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후 이어 김나지움에서 학업을 이어갔으나 포기하고 탑식의 공장 경습생 서점 직원으로 일했다. 틈나는 대로 습작을 하다가 첫 시집 낭만적인 노래를 출간한 이후 첫 번째 소설 페터카 맨친트를 발표한 후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작품을 썼으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반전 활동을 했던 헤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칼 구스타브 융의 제자 요제프 랑에게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기도 했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보통 소개되는 걸 보면 예민한 성격과 어린 시절부터 자살 충동을 많이 느껴서 괴로워했고요. 아내는 정신병에 시달렸고 세계대전, 아까 말했지만 세계대전 때는 조국, 동일에 대항해 반전 운동을 벌이면서 같은 나라 독일 사람들에게까지 비난을 당하기도 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 책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삶, 고통, 외로움, 행복, 죽음에 대해 사색하는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 장부터 느꼈던 거는 굉장히 집중력 있게 읽어야 읽히는 글이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장, 한 페이지 넘기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책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죽음 같은 무거운 주제도 다루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밑줄도 많이 그었고 표시도 많이 해놨는데 이 헤르만 헤세의 글에 약간 마음을 뺏기다가도 공감을 깊이 가지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약간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 책을 이 한 권을 온전히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었다고는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정방부,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후반부 가서는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읽으면 더 와닿는 게 많은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저에게도 와닿는 글이나 필요했던 글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우리 각자에게는 생과 사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를 저마다 안고 있다. 그 과제는 평범하고 교훈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며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고통 그 자체만을 주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약간 고통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이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에 따라오는 숙제 같은 건 없다. 그냥 그 고통 그 자체만 있을 뿐이다. 이 책은 뭔가 헤르만 헤세는 뭔가 한 번의 독서로 끝낸다? 이해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독을 할수록 매력을 더 느끼는 책이 아닐까 하고요. 나에게 너무 무겁고 어렵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있더라도 그냥 그런 어렵네, 좀 무겁네, 좀 난해하네 하는 걸 느끼면서 한번 일단 읽어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읽어보시고 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요. 안예은님의 에세이입니다. 이거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책이고요. 안예은님은 K-POP 스타 5에서 준우승자이자 홍연, 문어의 꿈, 창기 등 본인의 색이 확실한 노래를 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안예은님의 첫 에세이 집이고요. 안예은님은 강렬한 인생의 곡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안예은님의 작곡 이야기, 음악 이야기가 정말 궁금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수님의 인생 이야기? 약간 그런 것도 솔직히 팬으로서 조금 궁금했는데 제가 안예은님에게 듣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가 딱 정확하게 담겨있는 그런 에세이였습니다. 에세이 안에는 약간 쉽지 않은 삶을 보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책이. 그래서 책을 읽다가 재밌어가지고 웃겨가지고 웃음이 터진 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되게 재미있게 쓰인 글이에요.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책은 자기 혐오가 약하더라도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추천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하니 극복했다. 이런 낙관적인 이야기는 없고요. 그냥 살고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몰랐고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지 않는 방법은 찾았다. 그중 하나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같다. 어떠한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감정 없이 그냥 이게 나야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3편 송과장편입니다. 송희구님의 책이고요. 송희구님이 송과장인 건가? 뭔가 이제야 깨달았는데 이 책은 대한민국 직장 생활과 부동산에 관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하이퍼 리얼리즘 스토리 2021편 미생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1, 2편에 이어서 마지막 편인 3편을 8월에 읽었고 끝냈습니다. 1편의 김부장 이야기나 2, 3편의 정대리, 권사원 이야기 과는 다르게 3편 송과장 이야기는 비교적 약간 송과장 캐릭터가 독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동기부여가 세게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라는 느낌이긴 했는데 마지막 후반부 부분에 이제 정대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제까지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정대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생초보에게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조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머리가 싹싹싹 정리가 되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기에도 되게 좋으니까요. 여러모로 약간 추천하는 책입니다. 20대, 특히 20대 분들에게. 확실히 3편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부동산에 있어서 꼭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3편에 꽉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김부장 시리즈 자체가 부동산에 쪽 집중된 건 사실 아니라서 일단 진짜 말했듯이 모든 20대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이에요. 주변에 꼭 있는 타입의 사람들이 캐릭터로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리틀 타네님의 책입니다. 이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이고요. 22만 유튜버 리틀 타네의 슬기로운 생활 채널의 타네님의 에세이입니다. 리틀 타네님은 2021년 코로나가 이제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가진동을 몽땅 쏘아 부어서 시골에 정착하셨는데요. 그 시골에 정착한 귀촌한 생활
를 공유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진짜 있구나 싶은 책입니다. 누가 보면 그냥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삶인데요. 사실 해볼 걸 다 해본 사람은 달라요. 그냥 이건 실패가 아니고 선택이죠. 도망친 게 아니라 정착할 곳을 드디어 찾았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도시에 비싼 아파트를 가져야만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깨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꼭 귀촌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여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남의 것을 보고 듣고 배워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게 맞는 환경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게 맞는 땅을 찾으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5번째로 읽은 책은 이 책입니다. 우리의 여름에게. 시인 최지은님의 첫 에세이입니다. 최지은님은 2017년 창비신인 시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시집 봄밤이 끝나가요, 때마침 시는 너무 짧고요 등이 있습니다. 일단 책 소개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남긴 메모가 이런 겁니다. 정말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리뷰해야 한다는 뭔가 그런 의무감은 있고 한데 어떡하라고 약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메모를 해뒀더라고요. 책은 이제 본인의 유년 시절을 의연하고 담담하게 풀어내면서 그 시절에 받은 상처와 슬픔이 있을지언정 사랑이 가득가득해서 뭔가 질투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첫 장 제목이 자랑 같지만 이란 제목으로 시작되는데 일단 저는 그 첫 장부터 작가님에게 약간 함락돼가지고 반해버렸습니다. 그 작가님의 자랑 같은 그 이야기에 제가 질투를 정말 느낄 만큼 정말 이 작가님 글의 힘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가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힘든 가정 이야기를 슈슈슈 풀어내면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느껴지는 글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았어요. 그 가정 이야기 듣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작가님의 글로 듣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위로도 얻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실을 겪은 작가님이 차분하고 조용하게 상실을 이렇게 마주하고 싶었지만 결국 이 소란스러운 회복을 본인에게 허락하는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슬픔과 상실이 흐릿해졌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사랑이 홀로의 힘이 나를 지켰다는 건 분명하다. 나의 회복은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감쪽같이 되돌릴 순 없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바라보고 찾아내던 노력들, 지독한 상처 옆에 덧대어 붙인 요란한 사랑에 나의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회복이란 어수선하고 소란하며 유난스럽고 울퉁불퉁한 것이 맞다. 더 소란해져도 좋은 것이다. 저는 이 책이 좋은 사람의 좋은 글이라고 느꼈어요. 읽으면서 저는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제 여름은 진짜 끝나가지만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마무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 그저 피아노가 좋아서 문아람님의 책입니다. 인생의 회전목마, 터키 행진곡 등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편곡해 유튜브 영상 조회수 800만을 기록하며 많은 사람의 귀를 사로잡은 피아니스트 문아람님의 에세이이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꿈을 향한 여정을 담고 있는 에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열정적으로 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낀 책이고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반주 알바를 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직접. 그래서 먼저 들린 2군데에서는 거절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예식장에 가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을 각오로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에서 저는 강함이 느껴졌거든요. 작가님의 강함이. 왜냐면 저라면 2번 거절 당했잖아요. 그래서 3번째는 이미 주눅이 확 들어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 3번째도 실패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오히려 2번의 실패로 3번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당당하게 후회 없이 마주해서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그게 바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자세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열심히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간 된다. 약간 이런 자세가 제가 요즘 좀 반항기인지 다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과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달리는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약간 투머치였다. 그래도 하지만 꿈꾸는 사람들에겐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10대 분들에게 더 추천을 해요. 뭔가 30대는 추천하진 않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책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책은 취향으로 따지자면 제 취향의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읽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내 취향의 책만 골라 읽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 책에는 제가 부족한 모습들이 조금 작가님에게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극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게 모든 내용이 와닿는 그런 책은 아니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긁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어쩌면 복이나 운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을 뿐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운이 없다고 상황을 탓하며 좌절하지도 운이 좋다고 너무 그 상황에 취해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이어나가면 된다. 그리고 7번째 책입니다. 기네요. 이 책인데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소설입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101번째 작품. 101번째 작품에서 황금시대의 미스터리, 그 미스터리의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런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전 영상, 전 브이로그 소설 1위를 읽어봤다. 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호화로운 별장지로 휴가를 온 5 가족에게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남은 유족들이 모여서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가가 형사도 참여하며 이제 비밀을 하나 둘씩 밝혀나가는 그런 스토리 되겠습니다. 저는 딱 그 생각이에요. 미스터리는 이래야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미스터리, 이런 추리 소설을 읽고 싶어서 책을 고를 때 기대하는 그런 걸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약간 두께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요. 약간 풀린다 싶지만 아직도 비밀이 남아있고, 풀렸다 싶지만 아직도 비밀이 남아있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복선이 계속 수거되는 소설이라서 정말 금방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에요. 오랜만에 내가 아는 그 미스터리 읽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요. 부자의 그릇, 이즈미 미사토의 책입니다. 부자의 그릇은 일생을 돈의 교양을 알리는 데 바쳐온 일본 최고의 경제, 금융, 교육 전문가 이즈미 마사토네요. 마사토가 소설 형식으로 쓴 경제, 경영, 교양서입니다. 네, 소설 형식이고요. 소설의 줄거리는 이제 단돈 100원이 모자라 음료수도 사 마시지 못하는 이제 실패한 사업가에게 수수께끼의 노인이 나타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돈의 본질에 대해 이제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경제 경영 교양서지만 진짜 어렵지 않고요. 경제 경영을 접하는 첫 입문 서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정말 엄청 재밌고 흥미롭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나누고 과거에 있었던 일 말하고 조언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 자체는 단순한데요. 지루하진 않고요.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하는 필수 교양서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모두는 돈을 벌고 돈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본질과 속성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확실히 돈을 좁은 시야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그런 책이었어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루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8월에 읽은 모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여기서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월도 재밌는 책 많이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녕.